결제는 시간상 20분을 좀 주시고 토론은 뭐 가방도 모자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토론은 7분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유동열 원장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유동열입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세미나는 자유통일 국가대개조 네트워크라는 이 그룹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 12개 분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자유수호 분과입니다. 이 자유수호 분과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7개 저희 포럼이 있는데 이 분야가 제 전공이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발표 날짜가 급하다 보니까 다른 분한테 참을 수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두 번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오늘은 뭐냐면 이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종국세에 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고 또 많은 우리 일반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이 북한의 대남 주장에 호응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의 씨앗이 이미 70년대 우리 사회에 펴져가지고 이게 발하다 보니까 이제는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뭐 평화협정 체결이라든지 국가보안법 철폐라든지 이런 주장들이 그냥 운동권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단체에서도 자연스럽게 지금 대두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그 양상하고 그 대책을 좀 간략히 논의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전 행사로 그 무술 시범이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크라프마가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만 들었는데 오늘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 북한의 선전선동은 말싸움이나 또 SS 공간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실물로 이러한 것들이 많이 보급돼서 이 북한의 만약의 사태, 북한 간첩들이 준동한다든지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에 체제를 개혁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나와서 조기에 제압을 해야지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세상을 영위하게 된 것 같아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그 2023년 현재 이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은 이 알면 병이고 모르는 약이라고 저는 알다 보니까 이 북한의 대남 주장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신문지상에서 TV에서 언론에서 케이블에서 막 시가 이런 시 현장에서 난무하고 있어요. 이게 다 북한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에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해서 그대로 지금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대한민국이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놀아나고 있다. 특히 야당, 국회 절대 다수를 찾아온 제1야당에서 발표하는 성명이라든지 그들이 참가한 집회에 가보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이나 조선중앙방송 나오는 후보들이 대한민국의 제1야당 집회에서 버젓이 또 북한 말 그대로 띄어쓰기도 말이죠. 사회 경제적 기본법이면 우리 같으면 사회적 띄고 경제 기본법이라고 하는데 이 야당이 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보면 딱 붙였어요. 이 북한이 딱 붙이거든요. 이런 것을 때 북한 그 책을 보게 되면 형용사와 명사를 붙여버려요. 이게 사회적 북한 띄고 경제 기본법을 발의해야 되는데 이걸 다 합쳐버렸어요. 이게 북한식법이거든요. 이러한 일이 부지불식간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보면 이게 북한권의 리더지. 그 안에 북한의 적성 세력이 이미 포착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가져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을 우리가 이걸 방치할 때 대한민국의 중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을 하는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북한 정권에 옥힌 남한을 공산화시켜서 전한반도를 소위 김정은 체제 하에다 김정은 나이린 김정일 수송 절도주의 체제에 두려는 것이 바로 이 대남 선전선동의 공적인 목표입니다. 일단 내용들은 거기 다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요. 13페이지에 14페이지에 보면은 어떤 기관들이 이러한 대남 선전선동을 하냐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당에서 하는 게 있고 군에서 하는 게 있는데 이 원래 기본적으로 이 북한 체제의 선전선동은 선전선동부에서 하고 있는데 대남 선전선동은 당 선전선동부가 관여를 못합니다. 관여를 못하게 됐어요.
선전선대의 기본 지침만 민노총 침투를 간접더니 바로 문화교육 소속의 공자분들이 우리 국내에다 포치하는 간첩말입니다.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군 계통에서는 이 북한군 적군국이라니까 적군 Y군작군 약칭 적군국인데 여러분 그 휴전선 판문점에 나와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다 이 장교계급장을 달고 있는데 걔들이 사병계급장 달고 있는데 걔들이 사병이 아닙니다. 다 군관 이상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우리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마이가리라고 해서 일병이 상병 병장 계급받고 밖에 나갈 때 돌아다니는데 예전에 그런데 북한은 마이가리가 뭐냐면 북한군 장교들이 사병 계급을 가지고 지금 판문점에 나와 있는 애들이 이 애들이 다 이제 북한 군관들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적군 Y공작국, 적군국 소속 요원들인데 대남 신분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각에서는 중앙방송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 중앙방송위원회 개입을 못하고 바로 이제 평양방송이라든지 이란 조선중앙TV 이 대남방송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소위 오프라인상에서의 선전선동보다도 더 중요한 게 2000년대에는 SNS 공부입니다. 인터넷. 북한이 지금 한 180개 정도의 친구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약 2000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계정이라든지 각종 계정을 가져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선전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투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전단 뿌리고 삐라 뿌리는 것도 지금도 하지만 그것은 이제 아주 저 뒷방으로 밀려버렸고 SNS 공간을 통해서 선전운동하는 것이 대사다 보시면 되겠네요.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보면 북한이 하고 있는 선전운동을 제가 특징화 시켜봤습니다. 그야말로 뭐니 해도 지금 인터넷 시대입니다.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서 선전운동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SNS에서 인터넷 사이버만 말고 트위터라든지 유튜브 등을 보면은 여러분 조선중앙방송 있잖아요. 조선중앙TV에서 발송한 거. 전에는 이제 위성 안테나를 갖다가 아파트 자기 집에다 달아놓으면 북한 조선중앙TV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 북한이 2000년대에 태국에 있는 타이커 위성을 빌려가지고 그를 통해서 봤는데 지금 북한에는 그 TV를 운영하는 방식이 파일 방식이라는 방식입니다. 유럽 동유럽 방식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북미식입니다. NTSC 방식인데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KBS나 MBC가 방송을 송출해도 북한 TV로는 우리 방송을 못 봅니다. 이 변화를 시켜야 돼요. 이 파일 방식으로. 그런데 타이커 위성에서는 그 NTS로 변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실시각으로 위성 안테나만 갖다 놓으면 집에서도 북한의 조선중앙TV를 볼 수 있는 이런 겁니다. 이걸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차단이 가능합니다. 차단이 가능하지만 엄청난 전파를 쏘아대가지고 그 위성이 쏘아대는 전파를 막아줘야 되는데 이걸 도저히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막 보입니다. 다만 국가보안법으로 이런 걸 시청할 때는 유배가 있지만은 일일이 다 적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상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위성 안테나를 놓고 북한 조선중앙TV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운동권 애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서 북한이 선전한 영상들을 별도로 제작해서 이게 북한의 본 모습이다 해가지고 북한사의 실상을 갖다가 호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북한이 하는 게 온라인 공간하고 오프라인 공간을 배합하면서 대남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특히 해외 쪽을 많이 추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선동을 하는 것보다도 해외에 있는 미국에 있는 유명한 저널에서 북한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이런 보도가 나오면 우리 국내 언론들이 사대비가 강해요. 국내에서 뭐라고 하면 유동열이가 국내에서 북한의 사이버 선전선동의 중요성을 얘기하면 잘 보지도 않는데 미국의 CNN이라든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하면 그대로 만든다.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그걸 좀 노리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 선전운동을 강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시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연극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영화를 보면서 북한 적색 의식화가 되도록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북한 영화가 국내에 많이 와 있어요. 소금이라든지 또는 뭐 도란잔 밀사, 그 안중근 열사를 표상한 거죠. 이런 꽃 파는 처녀라든지 이러한 영화들을 지금 그냥 볼 수 있어요.
전에 일일이 저희가 제약을 다니는데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도로 퍼져 있습니다. 북한 영화를 통해서 계급 변경을 정당하고 북한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이란들이 널려 있다는 거, 널려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일연성부 산하에 있는 많은 조직들이 저마다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또 해외 우리 교민들을 상대로 이 선전용하는 이러한 그 수법들을 사용하겠다는 걸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럼 선전선동의 내용이 뭐냐? 딱 네 가지입니다. 자, 반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이 선전선동 반대한민국. 그 다음에 반미국 또 반일, 반제국주의죠. 세 번째는 뭐냐? 반자본주의, 반자본주의. 네 번째가 친북한. 북한 체제를 옹호 찬양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을 찬양하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또 반자본주의 내용이고 반미, 반일 내용이고 그리고 바로 그 반대한민국 내용이 이 북한 선전선동의 핵심 내용을 차지하고 있고 19페이지, 20페이지가 요새 북한이 선전선동하는 대표적인 내용들을 제가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페이지입니다. 이 북한의 선전선동은 우리 국내의 어떠한 정치 사회적 피해를 부작용을 낳습니다. 이걸 잘 봐주셔야 됩니다. 엄청난 부작용을 낳습니다. 첫째로 말하면 우리 사회에다가 가짜뉴스, 허위뉴스를 허위 정보를 갖다 양산시켜가지고 남남 갈등, 우리 내부에 국론이 분열됩니다. 자,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했는데도 일부 단체들은 위엔까지 가가지고 이거 북한 소행 아니다. 이래이래서 이것은 자작극이다. 이런 짓거리를 대한민국 세금을, 대한민국의 국가 혜택을 보면서 하는 인식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거, 이 북한의 대남선동의 핵심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남남 갈등이란 말을 하는데, 남남 갈등이 아닙니다, 본질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남남 갈등은 본질은 남북 갈등입니다.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남남 갈등인데, 하나의 남은 뭐냐면, 조국이 북한이에요. 이 북한, 근데 실제로 우리 내부에서 일어난 남남 갈등은 북남 갈등입니다. 남북 갈등이에요. 하나는 정통 대한민국, 하나는 북한 추정하는 놈들이 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는 남남 갈등이 아니라 남북 갈등이다. 이걸 좀 마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러한 그 북한의 선전선동에 여야가 놀아나가지고 정치 갈등을 합니다. 북한의 아까 말씀드렸대로 북한의 선전선동에 세뇌가 돼가지고 특정 정치권에서 북한의 대응을 막 해대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통일주산주의에다가 낭만적 감정주의에 빠진 자들이 그냥 그 통일이 뭔지도 모르고 통일 외칩니다. 여러분, 제가 북한을 갔더니 도처에서 말이죠, 조국 통일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갔던 교수들, 우리 강 박사님 그때 이제 북한에서 그 수도권에 있는 대학 교수들 초빙해서 한번 6.15 공동선언 이후에 북한으로 초빙해서 거기에 저도 이제 그 당국대 교수로 제가 위장을 했어요. 실제 당국대 대학원에 야간 강의를 강의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소속은 다른 데 있지만은 우리 정부 소속이었지만 이제 그쪽 당국대 교수 자격으로 해서 같이 갔어요. 북한을 갔는데 바로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친절히 잘해줍니다. 호텔에서 길가에 우리 오면 막 박수치고 그 조국통을 외치고. 그러니까 한나절 이제 북한 보고 돌아왔는데 식사를 하는 호텔 식사를 하는데 북한이 다르네. 한나절 북한 보고 나서 친절히 해주고 하니까 북한이 우리가 생각했던 북한이 아니네. 반나절 만에 북한의 영양공장에 돌아가가지고 북한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는 교수들이 거기 조국통일 외치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외치는 조국통일은 평화통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통일이 아니에요. 적화통일, 김일성 수령이 말하는 적화통일인데 그걸 조국통일을 하는 거예요. 북한이 주민들이 열쳐서 할 일이 없어서 자유민주통일합니까? 적화통일인데 그걸 몰아듣고 평화적으로 찾고. 제가 북한 갔다 오니 시간이 너무 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북한이 이 선전이 국내 종북 세력 또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한테 그들 활동을 정당하게 해줍니다. 정당하게 해줘요.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북한 선전선동의 놀이터가 되었어요. 놀이터. 진짜 재밌어요. 이걸 막 어떻게 공권력으로 일일이 전에는 저희가 이걸 국가보안법을 일일이 의뢰했는데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전체 국민 한 20%를 갖다가 국가보안법으로 좀 다스려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민노총 침투 간첩단 사건이 벌어지는 게 그게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닙니다. 이런 북한이 뿌린 성명의 씨앗이 발아야 이거 지금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북한의 선전이 국내에 일상화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 공신력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시책, 4대강이라든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라든지 사드 배치라든지 이런 중요한 안보 관련 국책 사업을 하는데 이 걸림돌, 북한의 선전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국정 시책을 방해하고 있고 특히 권력 집행기 총선, 대선, 지방선거 때는 어김없이 북한이 대남 선동을 통해서 특정 정치 세력의 당선을 외치죠. 이번 제주 간첩단 사건이나 민노총 사건 나타났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 진보당 후보를 당선시키라고 북한이 지령한 지령문이 다 나왔잖아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얘들이. 그 다음에 이 산업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갖다가 격화시키고 있고 이번 간첩단 사건을 보면 딱 공통점 하나 있어요. 이 간첩단원들이 다 누구냐? 민노총이라는 단체하고 진보당, 그 이전에는 정의당, 민주노동당, 통진당 했다가 민중당 했다가 명칭을 진보당을 바꿨거든요. 해산된 통진당의 후손입니다. 얘들하고 민노총하고 이 근처에서 15년 내 20년 동안 다 운동한 애들이 이번 간첩단을 구속된 애들이에요. 그럼 왜 민노총이냐? 123명이라는 노동자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고 동원력이 있거든. 일시에 명령을 내려서 이 노동계를 이 공장을 파업시키는 데는 민노총 장악인데 그러니까 민노총 제일 중요한 조직국장을 석권해가지고 북한 간첩 아닙니까? 그 밑에 왜 진보당이냐? 이 진보당은 1991년에 김정일이가 대남 간첩 부사한테 빠른 시일에 남한 내에다가 진보정당을 구축하라고 했어요. 왜냐면 지하당 간첩당은 검거되면 와야 되니까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당을 건설하자. 이게 바로 진보정당 구축입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민중당 나왔고 그 다음에 민주노동당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민중당이나 민주노동당은 북한의 기랭에 의해서 진보정당 구축하라는 합법적인 활동 공간을 만들자는 소리입니다. 이라는 것들이 좀 있다. 그래서 또 이제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갖다가 완전히 평화쇼, 이게 가짜 평화쇼에 맞추게 만들고 김정은이를 위대한 지도자라고 젊은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김정은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이런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22페이지부터는 대표적으로 북한이 주하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 철폐, 평화협정 체결, 종전선언 녹화입니다. 이거에 대한 북한의 논리를 설명하고 반박할 수 있는 논고를 설명했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라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페이지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북한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공산화가 달성되지 않는 한 이 대남 선전 선동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북한 선전이 계속 공세화되고 IT 기술의 발달으로 계속 진화되고 있습니다. 이 진화되고 있는 뒤를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차단할 수 있는 생각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북한의 대남 선전은 또 고도화되고 또 정비화될 것이라는 것이 저희 전망이고요.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는 이 북한의 대남 전략 하위 차원에는 이 선전 선동을 우리가 정확히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북한의 대남 선전 선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대응하는 국가 안보 시스템을 우리가 개편해 줘야 돼요. 거기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북한의 대남 선동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나 사이버 안보 기본법이 지금 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상에서 사이버 공간에 이루어지는 선전운동을 제대로적으로 소위 차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국가적 차원에서 북한의 대남 선동을 차단하고 얘들이 공세하는 것을 쫓아가서 막기 급급한 게 아니라 북한이 어떤 식으로 대남 선전 공세를 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해서 위협 리스크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차원에서는 사상전을 해줘야 돼요. 주한미군 철수를 외친다, 국가보안법 철수를 외친다, 대공사건 폐지를 외치면 왜 안 되는지를 우리 민간 차원에서 같이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데
북한은 국내 종국세를 이용해서 마음껏 선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체계적으로 진행이 안 되거든요. 이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분과가 자유통일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 안에 자유수호 분과 안에서 공산주의 선동성동 대응분과입니다. 대응 프로그램입니다. 이 공산주의 무차별적인 선동성동을 대응해줘야 한다는 의미로 이 프로그램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차원에서 건전한 조직을 만들어서 국가 공권력이 개입하기 전에 민간에서 또 카운터해주는 방법을 모색해요. 그 다음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대남 선동성동을 차단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위로 올라가야 돼요. 대칭적 대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북한이 선전성한다고 우리도 맞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칭적 대응은 안 되고 비대칭적 대응. 이 상위를 올라보세요. 뭐 했습니까? 북한이 김정은 정권을 고립화시켜서 제거시켜버리면 선전성적인 문제 아니라 핵 문제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 우리 탈북민들, 고통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일거했기 때문에 저 큰 차원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고립화시켜서 제거하는 이런 방법이 모색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